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황희찬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울버햄프턴과의 경기에서 좀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슈팅을 전혀 하지 못했고 좀 몸도 좀 둔해 보였고 이 패스미스도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니냐. 손흥민 선수가 이날 굉장히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날 교체되지는 않았습니다. 풀타임 뛰었는데 볼터치 56회, 패스 정확도 81%, 키패스 1회를 기록하면서 슈팅을 한 번도 하지 못했고 팀 내 최하 평점인 6.7%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매체에서도 손흥민 선수 몇몇 좋은 패스가 있긴 했지만 토트넘 공격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멋있게 한 골 넣고 아니면 좋은 모습을 보여서 아시안컵에 있었던 이 부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잡음들을 싹 잠재웠으면 하는 바람이 컸는데 아무래도 이 컨디션이나 이 마음적인 부분들이 정상으로 올라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게 경기를 봤고요. 사실 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가 있기 전에도 지금 이런 영상들이 오면서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팬에게 사인을 해주려다가 살짝 닿기만 해도 이렇게 깜짝 화들짝 놀라면서 손을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상당히 부어있고 많이 가라앉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가락 자체가 정상이 아니죠. 이 손가락이라는 것이 축구 경기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의 균형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뭐 손을 이용하는 어떤 동작에 있었을 때 이 손가락이 다쳤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행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흥민 선수의 부상을 갖고도 어떤 분들은 이거 손가락 부상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손가락 부상 혹시 뒤로 손가락 꺾여서 다쳐보신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농구를 하다가 너무 이 패스가 강하게 되는 바람에 손가락이 뒤로 꺾인 적이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와 똑같은 가운데 중지 손가락이었는데 이거 낫는 데까지요. 저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손가락을 당연하게 구부리지 못하죠. 그리고 작은 충격, 그리고 작은 흔들림에도 통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손가락을 구부리지 못하고 이 자판도요, 치지 못한 상태에서 편 상태에서 자판을 쓰고 어떤 행동에서든 이 셋째 손가락을 쓰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손가락 관절이 워낙에 이 작다 보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쓸 수밖에 없는 손가락이라서 빨리 낫지도 않는데 이게 바로 경기 전, 그러니까 경기 하루 전에 손흥민 씨 모습입니다. 이게 손가락 기부스입니다. 손가락 기부스 같은 걸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그냥 간단한 부상은 아니다. 이 손가락 부상 진짜 오래 간다. 지금 완전 꺾여가지고 이 손가락 이것도 한 5, 6개월은 갑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이 손을 쓰지 못한다는 거. 그냥 저희 같은 사람, 손 잘 안 쓰는, 몸 쓰지 않는 저희 일반인들에게도 손가락 부상이 굉장히 신경 쓰이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부분인데 손흥민 선수에게는 얼마나 이게 번거로운 일일까요? 더더군다나 오른손입니다. 하필 오른손을 다쳤어요. 이것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토트넘에 돌아가자마자 오픈 트레이닝에 참석한 모습인데요. 여기 보셔도 지금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그래도 손가락이 좀 뭔가 어색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몇 악플러들은 손가락 부상이 뭐냐? 손가락 부상이 뭐라고? 대수라고? 이런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직접 당해보셔라. 이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에 부딪히지 않아도 손을 이렇게 흔들기만 해도 아파요, 여러분. 그렇게 통증이 크고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위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이 가운데서도 손흥민 씨의 이 팬 사랑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친 손가락에서도 훈련장 앞에서 기다린 팬들을 위해서 1시간 10분 동안
150여 명에게 사인을 해줬다라는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이 영상을 직접 봤거든요. 손흥민 선수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이게 언제적 상황이냐면 16일 오후입니다. 토트넘 트레이닝 센터인데 이 한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울버햄튼 경기가 있었잖아요. 오늘 울버햄튼과의 경기 전날의 모습입니다. 지금 토트넘 앞에 우리 많은 팬분들께서 찾아오셨고요. 이게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팬들은 손흥민 선수를 멀리서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찾아왔는데 사실 만난다는 보장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자 이 손흥민 선수가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팬들에게 다가가서 이 150명 팬들에게 직접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줬습니다. 우리 1시간 10분 동안 이 팬분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사인을 해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에는 이렇게 지지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팬들에 대한 이 마음이 정말 진심 찐이었다. 그리고 이제 팬들한테 정말 가야 되는 시간이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손흥민 선수가 훈련을 하러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찾아준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충실하게 팬 서비스를 하는 모습 자체가 정말로 감동이었다. 정말 대스타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이 인스타그램에 와서 몇몇 어떤 분들은 와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악플을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명해달라. 왜 이강인만 통화를 맡게 하느냐. 이 와중에 광고냐. 뭐 등등등.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로 소수의 이 악플러들이 여기 와서 글을 다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왜 이럴까 싶은 마음이 들죠. 자, 이런 가운데 이강인 선수의 손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각각 다른 온도차를 느낄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자신을 보기 위해서, 이 경기도 아닌데 훈련 받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 팬들이 찾아와서 손흥민 선수에게 사인을 받아가고 열렬히 환호하고 격려하고 응원의 박수를 받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요, 아마 어떤 심정일까요? 울고 싶은 심정일까요? 스포티비에서 지금 어떤 걸 했냐면 16강전 승부 예측 뭐 이런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부 예측에 참여하고 경품에 응모하면은 이강인 유니폼을 주겠다, 이렇게 스포티비에서 이벤트를 했는데 순식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승부 예측 참여하고 경품에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손흥민과 김민재 유니폼을 드리겠다라면서 스포티비에서조차도 이강인 선수를 이렇게 손절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이벤트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이강인 선수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강인의 굴욕이죠. 자, 뿐만 아닙니다. 지금 부산에서는요,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패러디 사진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탁구 선수로 대회에 참가한 모습, 이렇게 이강인 선수를 이탁구라 부르면서 이런 합성 사진도 나돌 정도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탁구를 쳤다는 이야기에 이런 합성 짤도 나돌아 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을 팔겠다라는 게시물도 나돌고 있습니다. 파리 공홈에서 이적했을 때 샀다. 그리고 챔스 배지 달려있다. 이렇게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을 판다는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공짜로 그져주겠다라는 게시물도 올라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포스터가 떼져 있죠. 이게 파리바게트와 했던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담긴 포스터였는데 지금 이강인 선수의 부분 여기 보이시죠?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6년간 KT의 모델이었던 이강인 선수, KT와의 관계도 지금 뭔가 얽혔습니다. KT에서 이벤트를 하다가 그거를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루 먼저 급하게 중단을 했는데
갤럭시 24 이벤트였어요. 삼성과 KT가 동시에 이강인 선수와 관련돼서 어떤 콜라보, 협업을 했는데 순식간에 빨리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여론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강인 선수를 1월에 이 모델로 낙점을 해서 5억 원 정도 돈을 투자했던 걸로 알려진 사마식품이 만든 이 아라치 치킨이요. 이 아라치 치킨 같은 경우에도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라치 치킨 먹지 말자. 왜 이강인 선수를 모델로 썼느냐. 이렇게 집중 포화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은 이강인 선수의 유튜브를 하고 있는 지금 파비 생제르망이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파비안에게도 엄청난 악플이 달리고 있습니다. 뭐 사실 파비안이 잘못한 건 아니죠. 이강인 선수가 잘못한 건데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는 유튜브를 운영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또 이강인 선수 누나에게도 이러한 악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강인 선수가 가족 회사를 차렸죠. 가족 에이전시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누나까지 이강인 선수의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누나죠. 이정은 씨죠. 골 때리는 그녀에도 나왔던 누나에게도 동생 관리 잘해라.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정교육을 해라. 이런 식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가족들까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입니다. 사실 이 매니지먼트는요. 가족이 해서 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이 에이전시에게 맡겨서 하는 게 여러 가지 계약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선수 관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위기 관리 대응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회사가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돈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해서 이렇게 가족들이 직접 경영에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아서 맡기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지금 이 이강인 사태에 대해서도 이 가족들이 일절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팀이 구성이 돼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월드컵 예선전이 지금 남아있죠. 3월부터 시작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표팀 일부 핵심 선수들이 이강인이 만약에 대표팀에 참가를 한다면 우리가 뛰지 않겠다라는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 선수들 명단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팩트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 선수 리스트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대표팀 핵심 선수들 그리고 고참들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막 최고조인 상황입니다. 이참에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치자 이런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콧을 생각하고 있는 선수의 면면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축구계에서는 손흥민을 포함해 황희찬, 김민재 등이 당시 이강인의 행동에 큰 불만을 드러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조심스럽게 보도가 되고 있죠. 제가 듣는 그 리스트는 지금 황희찬, 김민재 이 선수들이 아니라 다른 국내 선수들도 굉장히 이런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축구협회나 새로운 신인 감독도 굉장히 이 부분에 고민을 할 겁니다.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지금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이거 참 창피한 일인데 아르헨티나에서도 한국의 탁구 게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적인 선수죠. 메시와 훌리안 알바레스가 서로 치고받은 격이다. 그러니까 축구라고 하면은 상징적인 인물 메시에 대해서 이 신에 좀 뜨고 있는 스타가 지금 들이받은 격이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아르헨티나 폭스 스포츠 채널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지금 이 사건이 크게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손흥민은 한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다. 그리고 이강인은 리얼리티 프로에 나왔고 어린 나이에 이미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인기 선수다. 사실요. 아르헨티나에서도 손흥민 그러면 손흥민 엄지척입니다. 근데 이강인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직 그렇게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으로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유럽 리그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해요. 리얼리티 프로에도 나왔던 사람이고 지금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최고 스타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유망주가 붙었다. 이렇게 메시와 훌리안 알베레스가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격이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붙이냐. 손흥민이 화를 못 참은 것인지 아니면 엄청 착하다고 알려진 손흥민이 저렇게 화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캐스터도 손흥민을 더할 나위 없이 착한 선수다. 이렇게 두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인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아르헨티나에서도 이번 사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 어떻게 됩니까? 물론 당연히 태도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이 경기에 임할 때도 이 선배들이나 팀워크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요 파리 생제르맹 24-25 시즌 예상 라인업에서 이강인 선수가 빠져 있습니다. 덴블레가 들어가 있죠. 그 자리에. 지금 저명한 축구 매체에서 글로벌한 축구 매체에서 이렇게 예상 라인업을 꾸리면서 이강인 선수가 빠져 있습니다. 분위기가요. 이강인 선수가 이 선발 라인에서 빠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무엇보다도 이 파리 생제르맹 안에서도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면서 국내에서도 그렇고 파리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이 복잡할 겁니다.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 입장 그리고 증명해내야 되는 입장 이강인 선수는 분주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까지 이강인 선수가 정말로 올해는요 많은 부분에서 달라져야 될 것 같다. 그래야만 이 야생과 같은 숙국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국대에서도 태극마크를 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씁쓸한 지금 일들에 대해서 전해드렸고요. 이 축협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축협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정몽규 회장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정리를 하고 잘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